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차주 요구대로 주행 데이터 제공하니 사생활 침해, 난감한 테슬라. 차량 사고 항의 시위 이후 중국에서 여론의 문매를 맞던 테슬라가 사고 차량의 주행 데이터 등을 공개하자 중국인 차주가 갑자기 다른 이유로 테슬라를 비난하는 등 태도가 달라졌다. 중국 공산당 등이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차주를 옹호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 시장감독 당국이 테슬라 측의 증거 제출 이후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 총국이 주관하는 관영 매체인 국가시장감독관리부는 22일 밤 웨이보에서 상하이 모터쇼 시위 차주 차량의 지난 2월 22일 사고 직전 주행 데이터를 테슬라 측으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테슬라 측이 공개한 주행 데이터에 따르면 사고 직전 해당 차량은 시속 118.5km의 속도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고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한 가운데 차량 속도는 충돌 직전 시속 48.5km까지 낮아졌다. 주행 데이터상으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거의 곧바로 충돌이 일어났다. ABS 브레이크가 기능하기 시작한 이후 첫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1.8초였다. 그동안 시위 차주 측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추돌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테슬라 측이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자 권위 있는 시장감독 총국 산하 매체를 통해서 관련 주행 데이터를 전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장 씨는 지난 2월 아버지가 몰던 테슬라 모델 3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른 차 2대와 충돌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추는 사고를 당해 탑승한 가족이 사망할 뻔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장 씨 측은 테슬라 측의 사고 직전 30분간의 주행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테슬라가 사고 원인 규명 외에 대외 공개 등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조건을 달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까지 나서서 테슬라를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며 공개 비난하는 등 중국 특유의 좌표찍기와 떼법이 동원됐다. 결국 테슬라는 공개 사과 성명을 냈지만 일부 강성 누리꾼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조짐이 일 정도로 여론은 크게 악화한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테슬라가 사고 직전 주행 데이터를 일반 대중에 먼저 공개하자 장 씨 측은 이번에는 테슬라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반발했다. 장 씨뿐 아니라 중국 매체들도 이번엔 사생활 공개가 문제라고 테슬라에 대한 공격 프레임을 변경했다. 장 씨 남편은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테슬라 측이 고객의 사생활권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면서 정저우시 시장감독 부문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당사자인 장 씨는 상하이 모터쇼 시위로 공안으로부터 5일 구류 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결국 올해도 테슬라 천하. 전기차 대격돌은 내년에. 올해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 기아의 전용 전기차가 속속 국내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다소 늦은 출시와 지연되는 생산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테슬라의 맹위를 위협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이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보조금 경쟁이 가능한 데다 폭스바겐까지 국내에 전기차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전기차 대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 아이오닉5가 생산 차질의 발목을 잡혀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다소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이오닉5는 사전 계약을 통해 약 4만 대가 계약됐다. 지난 19일 정식 계약이 시작됐고 21일부터 보조금 신청에 들어갔지만 고객들 사이에서는 올해 안에 아이오닉5를 받을 수 있을지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선착순 방식으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전기차 판매 증가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아이오닉5를 구매하는 고객은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올해 5,067대 분량으로 배정된 보조금 중 4,710대가 접수돼 90% 이상 소진됐다. 문제는 보조금을 이미 신청했더라도 2개월 내에 차가 출고돼야 지급이 확정된다는 점이다. 현대모비스의 모터 생산 차질과 반도체 수급난으로 아이오닉5의 올해 생산 목표치가 1만 대에서 2,600대로 줄어든 만큼 2개월 내 차를 인도받는 고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출고가 2개월 이후로 미뤄지면 보조금 없이 차를 구매해야 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7월에야 차를 생산하게 될 기아는 보조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나 정식 계약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테슬라는 현대차 기아의 공백기를 노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인 모델3가 지난 1분기에만 3,200여 대 팔리며 2월 이후 접수를 시작한 보조금 대부분을 테슬라가 점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주력 모델인 모델3와 모델Y가 최대 1만 대가량이 평택항 등을 통해 이달 말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테슬라가 올해 계획한 한국 배정 물량 2만 5천 대 중 절반 가까운 물량을 2분기에 집중시키며 물량 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결국 현대차 기아와 테슬라의 진짜 승부는 각 지자체가 추경으로 추가 보조금을 확보하지 않는 한 보조금 지급이 초기화되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현대차 그룹 못지않게 전기차에 공을 들이고 있는 폭스바겐 역시 내년에 이드포를 국내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어서 내년은 현대차, 기아와 테슬라, 폭스바겐의 3파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카 퍼즐이 맞춰진다. 애플 자동차 범퍼 특허 추론. 애플의 자동차 범퍼 특허가 공개됐다.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애플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13일 애플이 출원한 차량용 확장형 범퍼라는 제목의 특허를 공개했다. 해당 특허는 지난 2016년 11월 18일 출원됐다. 특허에는 차량 범퍼 내부에 공기 주입이 가능한 일종의 주머니를 장착하고 상황에 따라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운행 시에는 공기를 주입한 형태로 차량의 볼륨감을 키워 주행하고 주차 시에는 공기를 빼 작은 주차 공간에서도 효과적인 주차를 가능하게 했다. 애플은 이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 안전 표준에 따라 불가능했던 범퍼 디자인을 가능하게 해 독특한 외관을 갖춘 차량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안전면에서도 보행자와 충돌 시 보행자의 충격을 범퍼 내 공기주머니가 충격을 흡수해 부상을 예방하거나 부상의 정도를 약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애플의 자동차 외장에 대한 특허가 공개되면서 애플카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애플카가 올 초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애플의 자동차 관련 특허가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에는 차세대 차량용 스마트 글래스 기술 내용을 담은 특허가 공개됐다. 스마트 글래스는 유리창, 반유리, 플렉시글라스 등 유리와 필름 등의 소재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투과되는 빛의 양을 제어하고 비, 바람, 소음 등 기타 외부 환경 요인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지난달에는 탑승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되는 스마트 조명 기술 특허도 공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애플은 2014년부터 7년간 200여 개에 달하는 자동차 관련 특허를 취득한 상황으로 센서 인식 기술을 넘어 차량 외장에 대한 특허도 공개되며 향후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2016년 프로젝트 타이탄의 대규모 해고 사태 등을 앞두고 출원된 특허라며 해당 특허가 5년 전 제출됐고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특허를 애플이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흥미로운 특허라고 말했다. TSMC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중국 난징 공장에 3조 원대 투자하기로 했다.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TSMC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난징 공장에 28억 8,7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성숙 공정에 해당하는 28나노미터 반도체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로 했다. TSMC는 향후 새 28나노미터 공정 생산 라인에서 월 4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SMC는 올해부터 새 시설에서 일부 양산을 시작돼 2023년 목표 생산량에 완전히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TSMC는 28나노미터 반도체 라인 증설의 주된 목적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대란이 벌어지면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전자제어 장치 등 차량에 들어갈 반도체 부품을 구하지 못해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업계를 강타한 반도체 수급 대란은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와 전자제품 등 다른 여러 업종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볼보 차세대 모델의 자율주행 기술을 올인 탑재
볼보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에 엔비디아 기술력을 도입한다. 엔비디아는 볼보차가 차세대 모델에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을 탑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 모델은 내년 출시될 XC90으로 이후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볼보차는 2016년부터 엔비디아 자비의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왔다. 올인은 엔비디아 자비에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다. 기존 투자를 활용할 수 있고 확장성도 뛰어나다. 무인 주행까지 구현할 수 있다. 최대 254 탑스의 심층 신경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엔비디아는 볼보와 라이다와 레이더 등 첨단 센서를 결합해 더 강력한 인공지능 기능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중앙 집중화를 통한 무선 업데이트 계획도 포함된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바이두 지리차 합작사 스마트카 생산에 8.6조 원 투자. 중국 검색업체 바이두와 최대 민간 자동차사 저장지리 집단이 공동 설립한 전기자동차 메이커가 조기 생산을 위해 500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신랑망과 제화망 등이 2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바이두와 저장지리의 합작사 지도자동차의 샤이핑 최고 경영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향후 5년 동안 500억 위안을 투자해 스마트카를 제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샤이핑 지도자동차 CEO는 2에서 3년 사이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원 400에서 500명을 포함해 2,500에서 3,000명의 직원을 모집해 업계 통상처럼 설립 3년 후에 첫 모델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를 앞당기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명했다. 그는 제1호 모델이 로봇과 비슷한 차종이라고 예상하면서 젊은 층 고객을 타깃으로 해서 시장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최종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샤이핑 CEO는 자신과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로봇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스마트카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 모바이크의 공동 창업자인 샤이핑 CEO는 스마트카를 출시한 이후 매년 늦어도 1년 반마다 새 모델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지도 자동차는 저장지리의 오픈소스 전기차 플랫폼을 이용해 스마트카를 개발하고 있다. 생산은 저장지리가 여러 개의 자동차 공장을 가동하는 동부 닝보에서 진행한다. 지도 자동차는 처음 출시하는 전기차 경우 딜러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 직접 판매할 생각이다.